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K추책. 오늘의 책 제목은 나이 든다는 것과 늙어간다는 것, 마음의 평정에 이르는 10가지 길, 빌헤름 슈미트가 지었고요. 그 중에서 행복, 즐거움 누리기 그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눌게요. 살면서 겪었을 노고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나이 들면 꽤 참을 만한 존재의 가벼움을 준비해두고 있다. 즐거움을 의식적으로 누리는 일, 이런 의미에서 행복을 체험하는 것은 마음의 평정으로 향하는 4번째 단계이다. 열광적인 폭풍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소박한 즐거움이 이전과 비교해 더 반갑게 다가온다. 이 소박한 즐거움이 언제 끝날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의식 때문에 더욱 소중해진다. 초봄 집박이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곡조를 듣는 일, 온화한 여름날 저녁 바람결에 실려오는 갓 베어난 풀의 향기를 맡는 일, 마른 가을 낙엽 사이를 천천히 걷는 일, 밖에 내리는 한방눈을 바라보며 집안의 온기에 온몸을 내맡기는 일 같은 것이 그것이다.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정신의 날개를 달아주는 에스프레소를 조금씩 홀짝거리며 마시는 일 역시 소중해진다. 와인과 마찬가지로 커피 같은 문화적 상품도 소박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어중간한 커피를 마시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연한색 크레마의 향기, 짙은 검은색 커피의 애견맛, 카페인의 각성작용이 즐거움을 준다. 인생이 기울어 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슬퍼지지만 아직은 내 인생이 오래 남아있다는 것에 희망을 걸게 되는 것만으로도 이 즐거움들은 보답을 받는다. 많아지는 나이와 더불어 마시는 양에 대한 자제심도 커져야 하지만 이것이 비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많은 양의 커피가 별 반향도 없이 목구멍으로 쏟아져 들어갔던 이전과는 다르게 낱낱이 알갱이들이 한층 더 깊은 맛을 내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정이란 그러한 누림이 흘러 지나가도록 그대로 놓아두는 것을 의미한다. 향유를 위한 한층 더 의식적인 능력에 노년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는 근거가 담겨 있다. 왜냐하면 세네카가 루길리우스에게 보낸 편지 중 12번째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노년을 활용할 줄 알면 그 노년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기 때문이다. 나는 커피를 즐기는 것 외에도 여행의 즐거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새로운 삶에 대한 굶주림의 표현일까? 더 많은 목적지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만큼 이를 실행할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든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1000곳이라는 제목의 베스트셀러가 있다. 그러나 재빨리 계산해보면 죽기 전에 꼭 보아야 할 명소 1000곳 모두를 한 번씩 찾아가는 것은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은 돈과 스트레스, 계속해서 집 밖에 머무름, 재원과 나 자신의 기력이 때이르게 바닥나게 되는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다. 이런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보았거든요. 내가 기차 여행 중에 만났던 주로 호화 여객선을 타고 여행 다녔다는 80세의 남자가 어딘가 모르게 다소 멍청해 보이는 눈으로 자리를 함께 하지도 않은 우리를 들먹이며 말한다. 그에게 남겨진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신의 삶을 내다볼 아무런 전망도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는 어떤 경우에든 과감하게 계속 말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절약하는가? 상속을 위해서? 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돈을 스스로 벌어야 마땅해. 앞만 바라보았던 젊은 시절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회상의 즐거움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지나간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는 시기에는 삶 가운데서 체험한 것과 얻어진 것이 향유의 대상이 된다. 회상의 탐닉은 삶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서 두렵다는 확실한 사실에 더 이상 맞서서 버틸 필요가 없을 때 더 즐거운 일이 된다. 결말은 잘 알려져 있다.
예컨대 필 콜린스 같이 나이 들어가는 팝스타들이 즐겨 부르는 캐롤 킹의 노래 Going Back처럼 우울한 회상이라 할지라도 그저 고통스럽고 쓸쓸하기만 한 게 아니라 즐겁고 달콤할 수도 있다. 자신이 아직 젊었을 그때의 감정을 다시 일깨워주는 음악 소리와 함께 향수에 젖는 것은 멋진 일이다. 수많은 라디오 방송국들은 이렇게 흘러간 노래들을 편성 선곡표에 올리고 있다. 이 흘러간 노래들은 현재 점점 더 본래의 삶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그러나 좋았던 자신들의 세계가 지나가고 말았다는 사실이 불러일으키는 비애와 함께 청취자들을 그 시절로 되돌아가게 해준다. 미래를 조금 먼저 떠올려 본 것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 미래였던 것이 이제는 현재가 되었고 현재였던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매우 과감했던 그러면서도 잘 처리했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돌이켜 생각해 본다. 이 일이 비참하게 실패로 돌아갔던 다른 일들을 강한 빛 속에 숨겨둔다. 모든 것은 나였고 현재의 나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역시 진실인가? 하나하나의 회상을 내면에 저장된 과거들을 조금씩 다시금 뒤적거린다. 이때 삶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한 회상은 때때로 일종의 허구이기도 하다. 이것은 삶에 얽혀있는 실들을 의미 있는 하나의 기본 모티브로 모아 엮는다. 노년에 오히려 더 강렬해지는 것은 대화의 즐거움이다. 어쩌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기록해두는 즐거움 역시 강렬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시간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없이 많은 경험과 성찰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갈망한다. 밤으로 이어지는 저녁 하늘의 가장자리를 빗대어 말하자면 이것은 인생의 황혼기이다. 이 황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위기 있는 한 모퉁이에 앉아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일어난 일들과 생각을 전하라고 자극한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 번갈아가며 말하고 너무 눈치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상대를 골탕 먹이지 않으며 지금 이 상대방은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흥미를 가질 것이라고 전제를 한 뒤 풀어놓을 마땅한 시점인지를 자문해보는 일이다. 영혼을 짓누르는 억압된 것들이 표현에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대화는 실패하고 있다. 동시에 이 점이 나이듦이 가진 한 가지 문제처럼 보인다. 즉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귀를 빌려줄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는 거의 없다. 저절로 생겨나고 있기도 하지만 차례로 말하고 또 귀 기울여 듣는 담소 살롱이 이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년의 섹스는 젊음을 유지시켜준다. 우리도 사랑한다 같은 영화를 통해 섹스가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개방적으로 표현된 뒤 그것에 대한 놀라움은 사라졌다. 그 이전에는 누구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후로는 그것을 향한 욕망이 변하고 있다. 광란하는 호르몬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한때 쏟아부었던 힘은 더 이상 정당한 사유로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이 더 커진다. 땅속에 두 손을 넣어보는 일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정원에서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반복 순환한다. 이것은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간 인식에 아주 잘 들어맞는다. 대지는 현대의 직선적인 시간보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느끼는 순환적 시간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정원에서는 인간의 생명도 자연 안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말하자면 자연은 전체 존재의 유한성이 아니라 개별 존재의 유한성을 알고 있다. 왜 인간은 정원을 좋아하는 것일까?
그것은 정원이 마치 여러 종교들처럼 인간들을 줄곧 고통스럽게 한 유한성이라는 상처를 달래주기 때문이다. 유한성은 그 무엇보다도 현대 인간을 괴롭힌다. 왜냐하면 현대 인간은 인생의 종말과 함께 블랙홀로 빠져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 정원은 재생이 자연 가운데서 관찰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순환으로서의 환원이 개별자들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한 뼘의 작은 땅이 인간의 운명으로 하여금 유한성을 초월케 하는 생명과 소멸의 순환을 대변해준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상상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혹시 전 생애를 통해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숙고해 볼 딱 좋은 때이다. 여유의 즐거움이 소중해지는 시간이다. 오늘을 즐겨라. 지금 이런 방식으로 살기 위한 시간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말이 매일 즐기라는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위해 즐길 수는 없어도 괜찮은 날들 또한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날들이 즐길 수 있는 날들을 더 가치 있게 해준다. 마음의 평정은 언제 어디서나 즐거움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더 이상 모든 즐거움을 뒤쫓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마음이 평정을 이루는 나이들의 특권이다. 세네카 또한 이렇게 말했다. 바로 어떤 즐거움도 동경하지 않는 즐거움이 자리한다. 계속해서 가능한 능동성은 현대사회에서 그다지 선호되지 않는 수동성으로 보완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의 기술에는 차분히 삶을 영위하기 위한 선택들이 주어진다. 한편으로는 매사에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계속 능동적이기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또 더욱 증진시키기, 참여하고 교제에 관심을 두기 그런 거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기, 뒤로 물러서기, 전적으로 자신을 위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조심스러운 의미에서 활동적이기가 있다. 활동을 통한 치유로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경직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쩌면 달리 분류될 수 없는 현대사회의 속수무책 또한 증언해주는 일인 것인지도 모른다. 노년이 아니라면 도대체 언제 수동적으로 머물러도 되는 인권이 요구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삶은 변하지 않는 많은 것을 침착하게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통과 불행을 체험할 때 더욱 그렇다. 네, K가 추천하는 책, K 추책. 오늘은 나이 든다는 것에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또 더 이상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이 책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봤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여유로운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K주책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